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학급 담임을 맡아 1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해왔지만 한순간에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도교육청이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 내린 처분이라고 합니다. 인가한 적 없는 학급이 운영됐다는 게 이유인데 교사들은 행정상 미비점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지정한 충북 유일의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난 2015년부터 식품화특과 두 학급을 신설해 복수 담임제로 운영해왔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고3 학생이 대상인데 올해는 도내 8개 고교에서 30명의 학생이 찾아와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 감사부서가 해당 학급을 인가한 적이 없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정해야 하는데 해당 고교는 인가 없이 두 학급을 추가 운영해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처분 때문에 과거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둔 복수 담임제 역시 인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년간의 담임 기록을 말소하고 5년간 지급된 담임 수당까지 환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자는 8명, 전체 환수 금액은 3,600만 원이 넘습니다. 교육 활동을 부정당하는 게 제일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요. 인사 기록 말소나 아니면 수당 환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감사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당 학교와 교사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매년 운영 계획서와 결과를 제출해 왔는데 이제 와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공문이 매년 통과가 됐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TO가 배정이 됐을 거고.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설치한 학급이 맞고 행정 처리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과 법령에 따라 2학기부터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간의 교육 활동을 한순간에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교사들. 개학까지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정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공항이 개항 이후 역대 최단 기간에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주 이상 기록이 앞당겨졌는데요. 이 기대 이상의 실적이지만 특정 항공사 일본 집중 운항을 극복하고 노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에어로케이가 지난주부터 일본 고베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3번의 운항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 노선으로 편성된다면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가 유일합니다. 지난달부터 운항 중인 일본 히로시마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오비이로는 국내에서 오직 청주공항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달과 10월 말 2대의 비행기를 추가 도입하는 에어로케이는 일본 오키나와와 키타큐슈, 베트남 나트랑 등 신규 노선을 취항합니다. 또 수요가 높은 기존 노선들의 운항 횟수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청주공항에는 없었던 소위 희소성이 있는 노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항함으로써 중부권 고객분들께 다양한 해외여행의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확대에 적극적인 에어로케이와 달리 다른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은 저조합니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청주공항에 새로 편성된 국제노선은 9개로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발리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신규 노선은 에어로케이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경우 일주일 동안 178편의 국제선이 뜨는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03편이 일본 노선에 편중된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주공항에는 일본 노선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데를 가려면 인천을 가야 되는데 좀 청주에도 다양한 노선이 자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말부터는 항공사들이 동계 운항 스케줄로 전환하는 가운데 역대 최단 기간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이은 새로운 기록 탄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 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광호 전 의원이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진천군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장관은 본정 노인요양원을 찾아 진천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 접수 운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또 진천중앙시장 내 카페에서 상인들로부터 소비쿠폰 사용에 따른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청취했습니다. 청주 사직동 일대의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체육관 등 주요 스포츠 시설들은 준공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안을 연구 용역해 오는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청주에 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사직동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체육관은 1970년대에 지어져 시설 낙후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 왜 스포츠 컴플렉스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와 충북에 가장 부족한 것이 스포츠 인프라 시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청주 출신 전 축구 국가대표 이윤재 코치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왔다면서 신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역 시절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해외에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경기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시민들과 팬들이 그걸 이용해서 운동장을 찾아줄 수 있는 교통에 대한 편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관중석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 레전드 송진우 전 코치도 선수 의견을 반영하면 더 좋은 경기장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야구장의 주차 문제는 고질적이었던 만큼 해외 선진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구장, 야구장은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LA 다저스 보면 야구장은 이만한데요. 사이드 주차장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최근 스포츠나 영화관에 어디는 주차 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도쿄돔처럼 경기가 없는 날에도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연구 용역은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과 전면 이전 사이에서는 전면 이전에 무게가 실립니다. 모든 경기장을 한 번에 조성하려면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노후화가 심한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장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 예를 들면 종합 경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야구장 이 중심이 되어서 스포츠 타운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예상 비용은 약 7,500억 원. 부지 매각과 국도비,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내 최초로 프랑스 영화 음악 거장인 에릭 세라의 특별 콘서트가 다음 달 6일 제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는 영화제 음악 콘서트 프로그램인 진프 스페셜 초이스에 올해 제천 영화음악상 수상자인 에릭 세라의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6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흥덕사지 인근에서 고려시대 절터가 발굴됐습니다. 청주시가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흥덕사와 같은 시대에 걸쳐 있던 사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흥덕사와의 교류 등 과연 어떤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추가 정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 흥덕사지 근처 운천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지에서 고려시대 절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고려시대 상감청자와 매병 조각들, 절기왓장이 다량 출토됐습니다.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흥덕사와 같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흥덕사지로부터 북쪽으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절터가 흥덕사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흥덕사와 직접 교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흥덕사의 처음 개창 연도를 추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고, 혹시 우리 흥덕사와 관련된 유물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청주시는 좀 더 확실한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밀 분석을 맡긴 기왓장 등에서 흥덕사라는 표시가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해당 절터와 이 흥덕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지 심체 요절 기록과 청동 금구 등의 출토 유물로 흥덕사의 정확한 위치는 이미 지난 1985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흥덕사지 인근에서 절터와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금속 활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선사 경영난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중단된 속초 북방항로가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용 터미널인 국제여객터미널 보수공사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운항과 중단을 반복했던 북방항로가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취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속초항을 출발한 국제 카페리. 지난해 운항 중단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2014년 이후 멈춰섰던 북방항로. 지난 2023년 10년 만에 재개에 나섰지만 선사 경영난에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3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된 선박을 지난 2월 국내 한 물류회사가 낙찰받아 이달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국제 정세는 좋지 않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가장 짧은 노선이라는 강점을 살려 중장비와 중고차 수출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의 파트너가 상당히 좀 많고, 특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신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로 유지에 애를 먹었던 강원자치도와 속초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항로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항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선사의 예선료 등을 투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임시로 사용 중인 크루즈 터미널에서 화물과 여객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방항로 전용으로 쓰일 국제 여객터미널 보수공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 해운항만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속초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높여 우량 선사를 유치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운항과 중단을 반복한 북방항로. 국제 여객터미널 정상화와 함께 이번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남은 10개월 임기 동안 도정 완성을 위한 스퍼트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담당 부서별로 도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라며 연말 또는 내년도 완성 사업을 구분해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오송 서남하루나 도청 잔디광장 등 최근 준공 사업들에 대해 보완할 점을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재산 환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송 군수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광복회 충북지부와 이상설 선생 기념새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역사 정의를 구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 군수는 군 자체로도 관내 모든 토지를 전수조사해 친일 자손 토지의 창속 적정성 여부를 내년 2월까지 검토한 후 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국건축가협회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공모관리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는 앞으로 15개월 동안 공모지침서 작성과 작품 접수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기획 관리하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오늘 시청에서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을 비롯해 보훈병원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설립 등 부처 설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에 대한 구조적 재정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에 따라 필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충북 단재교육상 후보를 접수합니다.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단재교육상은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사도와 학술, 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각 1명씩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충북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열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